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윤석열 계엄 선포 다음날 코스피 지수는 2,450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지수는 2,770. 그리고 취임 226일 만인 어제 6,000을 돌파했습니다. 누적 상승률 120%. 세계 최고 상승률.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 중. 주가 6,000 박수. 박수. 어제 코스피는 전일 대비 0.89% 오른 6,022에서 출발해 개장과 동시에 6,000피 기록을 세웠고 장중 6,144까지 올랐다가 6,083.86에 마감했습니다. 주가 5,001원에 간다. 지구 북반구에서 유일하게 누가 맞췄습니까? 사장님입니다. 주가 6,013부에 간다. 유일하게 누가 맞췄습니까? 사장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언론이 아직도 이거 주가 분석할 때 반도체 얘기하고 기업 실적들 얘기하거든요. 물론 그 실적 중요하죠. 근데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건 이재명 효과예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들 실적만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과거에도 역대급 실적 있었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5천은커녕 3천도 문재인 정부 시절 넘긴 게 유일합니다. 그 어떤 보수 정권도 3천조차 못 갔잖아요. 근데 3천, 4천, 5천, 6천 가잖아요. 왜 실적만 얘기하냐고. 주식시장 먼저 부양시키고 동시에 주식시장 정상화 위한 상법 개정 1차, 2차, 3차 만들고 그래서 자금이 흘러갈 길을 터놓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대대적으로 드라이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6천이 끝이 아니지.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언론이 이재명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외신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제 블룸버그 어떻게 보도했어요?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국 시장을 세계 최고의 성과 시장으로 만들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책 신뢰 회복과 제도 개혁이 코스피 랠리를 이뤄냈고 그것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맞나 성과를 냈으며 부동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랑 똑같잖아. 맞습니다. 똑같잖아요. 미래를 읽으려면 겸손을 보세요. 여기서 미래 얘기하면 그대로 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거 자사주 소각이잖아요. 이거 코로나 제 기억으로는 직후부터 국힘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리나 봐. 윤석열 공약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집권할 때는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한다고 하니까 다 퇴장해버렸어. 맞습니다.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자, KTNG와 미래에셋증권 등 여러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예고했습니다. 주가가 실제 기업 가치보다 너무 낮을 경우 실제 가치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입니다. 왜 실제보다 주가가 너무 낮은 경우가 만들어지느냐. 가장 널리 회자가 됐던 사례는 삼성인데 네. 이건 회장이 쓰러지고 이재용 부회장 승계 문제가 갑자기 부상한 거예요. 근데 삼성을 지배하려면 삼성전자가 필요하거든요. 네. 회사 규모가 1,000조예요, 1,000조. 그럼 자기가 주식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대주주로 있었던 게 제일모직이에요. 근데 거기는 삼성전자 주식이 없거든요. 아직 승계 문제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제 식물인간 상태였죠. 네. 근데 공식적으로 사망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시키는 겁니다. 근데 합병 비율에서 제일모직 가치는 높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 대주주란 말이죠. 삼성물산 가치는 낮아야 이재용 부회장한테 당시 이익이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찍어 누릅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기존 주주들은 반발하겠죠. 그렇죠. 자기 이익에 반하잖아요. 근데 이 국민연금이 대주주였거든요.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요했어요. 예. 이걸 하려고 박근혜에게 로비를 하고 최순실에게 말을 사주고 네. 그래서 최순실 감옥 가고 이주영 부회장도 감옥 갔었죠. 네. 그런 난리법석의 뇌물 사건이 이게 주가 찍어 누르기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제가 한창일 때 사건이 워낙 복잡하게 전개되고 언론이 본질을 얘기 안 하고 막 삼성 바이오 주가가 어쩌고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만들어둔 요약 영상이 있어요. 건 아빠가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을 내기 싫고 자기 돈 최소한으로 드리고 회사를 넘겨주고 싶다. 거기서부터 꼼수에 꼼수가 늦었다.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지금은 이주영 회장 이미지 엄청 좋아요. 그렇죠. 예.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그런 찍어 누르기 소용없게 만들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어제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데 그 상한선 그전에는 30억인가 그랬어요. 맥시멈 30억 이상은 안 준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와 회계부정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기존에 불공정거래는 최대 30억, 회계부정은 최대 10억인가 그랬어요. 네. 몇 번이나 올린 건데. 왜냐하면 금액이 작아서 신고 안 한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인데 신고 안 하냐. 대형 주가 조작, 회계부정은 몇 천억 됩니다. 30억은 껌이에요. 내부 고발자가 30억 될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느니 그쪽에 붙는 게 더 이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하지. 자, 그래서 앞으로는 상한은 폐지하고 대신 부당이익이 생기면 혹은 과징금에 30%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0억 규모다. 그럼 300억까지 주는 거예요. 어머나. 하죠. 그러면. 이런 거 저는 팍팍 지급해도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위험하게 주가 조작에 관여하느니 뭐야? 300억? 신고해야겠다. 신고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느껴야 그 신고가 무서워서 주가 조작 혼자는 못 하거든요. 네. 그렇게 주가 조작을 못하게 만들어서 주가 조작 근절하고 그리고 주식시장 신뢰가 쌓여가면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지금 입는 피해는 300억이 아니에요. 주가 조작 터졌다면 몇 천억이잖아요. 그게 네. 300억 전혀 아깝지 않다. 이 대통령이 잘했다고 칭찬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이제 주가 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습니다. 주가 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거는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대승이 이런 거 참 잘해요. 자, 그래가지고 300억?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조치 하나하나, 법안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장의 신뢰 자산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왜 이제 주식시장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얼마 팔았다, 뭐 사고 있다 그런 흐름이 우리 주식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흐름과도 별개로 가요. 네. 과거에는 그거 보고 사람들이 투자 방향을 정했는데 지금은 별개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아직도 잘 몰라요. 이 거대한 마음의 흐름을. 네. 왜 이렇게 거대하게 흐르는지. 그래서 그냥 기존 시장에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들이 가장 먼저 치고받아서 돈을 벌어갔다면 지금은 거꾸로예요. 그렇죠. 네. 보이죠. 저는 어디에나 있는 전지전능이라 11조를 받아야 되겠고 네. 그리고 지금 북방부에서 유일하게 5천, 6천 연속으로 맞췄잖아요. 복채도 받아야 되겠어요. 앞으로. 그렇네요. 네. 11조와 복채로 회원 받겠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예. 자, 연속으로 터졌기 때문에 복채 받겠습니다. 자.